주외연님이 이 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해도 이대호님의 커피는 사랑이겠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왜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떠나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 고기라도 얻어 먹으라고. 자, 역발상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착하면 호구된다라는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영화 대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 내가 참 친절하고 다정한 게 때로는 손해가 될까? 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아, 착하면 호구된다. 혹시 교수님도 공감하시는 말이세요? 그렇죠. 이거 누구나 대부분 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죠. 아니 근데 전호겸 교수님은 되게 친절한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친절하십니다. 근데 이게 착하면 손해다. 우선은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제가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포털에 사전에 쳐봤어요. 착하다의 뜻을 찾아봤더니 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두 번째는 가격이 품질이나 성능이 비해서 싸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착하다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솔선수범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거나.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저 사람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대부분 친절하거나 상냥한 사람들이 착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작은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러면 미리 가서 회의실을 세팅한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미리 사다 놓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남들의 내가 내일 뭐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어떤 일 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신 야근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신 전화를 받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냥하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착하다는 거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고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이거 고민되는 지점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밸런스 게임일 수도 있을 텐데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참 안 좋은데 일은 잘하는 사람. 대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직장생활 23년 하면 느낀 건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약간 대기업이거나 조직이 커서 사람의 인력풀이 좀 많다 그러면 저는 100% 착한 사람하고 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하고 일하면 속은 안 상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상사거나 동료 입장에서도 일을 내가 할지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이 나를 속썩이거나 머리 아프게 하면은 마음 상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조직이 조금해서 얘랑 나랑 두 명밖에 없다. 아니면 조직이 작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데 이 일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좀 할 수 있다. 그럼 전 100% 착한 사람하고 일을 하죠. 그래요. 또 이게 사장님들의 생각도 결국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또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도 맞습니다. 중요하죠. 왜 진짜 착하면 손해다, 착하면 이용만 당한다 이런 인식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인식이 꽤 있더라고요. 2023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만 19세에서 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응답이 무려 85%였고요. 스스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2016년 중앙대 신문에서 20대 아마 대학생이겠죠.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65%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보다 만만하게 본다는 말에 더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게 이용당한 경험이 있다. 주위에서 착하다 이러면 칭찬보다는 얘가 날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칭찬을 거죠. 해도 이제는 사실 그대로 듣기가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착하면은 손해 보거나 아니면 제가 날 지금 만만하게 보거나 뭘 이용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피곤합니다. 그러게요. 안귀영님이 착하면 맘먹고 막대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부탁하면 되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말달 직원 대하듯이 지시 내리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겪어보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도 나오는 거고요. 실험 하나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이 서울을 비롯해 세계 16개 주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여기 서울이 포함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게임 실험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면 4명의 주민이 있고 이 사람들은 각각 20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이런 게임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투자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똑같이 4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이익이 생기면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프리라이더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임승차라고 부르는데 이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게임의 구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러 짜놓은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기적인 주민 A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나 빼고 다른 사람 3명이 20달러씩 내면 60달러가 투자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더 주기 때문에 40%씩 골고루 받을 때 24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남들이 20달러 내고 4달러 더 받는 건데 나는 영혼을 내고 24달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부담 없이 혜택만 받는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해서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든 거예요. 이 게임에. 뭐냐면 네. 돈을 1달러를 내면 누군가에게 3달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지정해서. 왜 만들었냐. 아까 말한 이런 무임승차하는 A씨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나머지 3명이 1달러씩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9달러,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처벌하는 거죠. 이 사람 돈을 뺏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실험이 진행됐잖아요. 한 16개국에서 됐으니까. 이걸 봤더니 이걸 10회 정도 연속해서 실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주민들은 처음부터 공공 프로젝트에 큰 돈을 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 사이 신뢰도 높아서 상대방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또 이제 다른 나라의 그리스 아테네는 실험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공공 프로젝트에 내는 돈이 줄었대요. 그리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늘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안 내면은 승차자, 그러니까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처벌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 나서 봤더니 무임승차자의 역습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A 씨가 돈을 안 냈어요. 그럼 네. 나머지 3명이 아니 쟤 왜 돈 안 내? 이러고 우리가 그럼 몇 달러 내가지고 쟤를 처벌하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야 내가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몇 달러에서 널 처벌할 거야. 이래가지고 얘도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돈을 이 사람이 돈 더 많잖아요.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임승차자가 더 화를 내면서 돈을 낸 사람을 처벌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슬슬 망가져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험이 망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봤습니다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회적 신뢰감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 믿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고. 근데 아까 그 16개 도시 중에서 서울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궁금합니다. 서울은 서울. 어땠을까요? 서울은 역시나 처음에는 아까 말씀한 코펜하겐 이런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는 내는 돈이 아주 턱없이 부족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도 처벌은 잘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상대가 안 낼 때마다 무임승차자들 계속 처벌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엔 없어지면서 서로 이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이 10회가 지나가면서 결국은 신뢰가 쌓여서 코펜하겐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근데 중간에 서로 간의 견제가 잘 작동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에 대한 이제 처벌이 가능했던 거고 우리나라 뭐 항상 보면은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다시 달려들어가지고 약간 또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잘 작동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신뢰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형성된 거죠. 요거는 베네딕트 헤르만 교수의 공공재 게임 실험 그렇죠. 그 내용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착한 일을 하면 사실 그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건데 좀 그 반대일 경우가 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에서 아까 나왔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착한 일 했는데 속된 말로 욕먹고 손해보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반사회적 처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공격하는 거죠. 아까 그 게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공동체에서 너무 열심히 하거나 모범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뭐 회사에서도 너무 열심히 혼자 일하고 아니면 열심히 뭐 야근하면서 주변에서 저렇게 잘난 척해? 쟤 승진에 목 쓴 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따돌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특히 경쟁이 심한 조직이나 학습된 무기력이 퍼진 곳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저는 이걸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적인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면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불신과 위선에 대한 의심이죠. 제가 착한 행동하는 게 괜히 하겠어? 쟤 착한 척 해가지고 뭐 전부장에 잘 보여서 승진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자기만 일한 척 하려고 그러나? 이럴 거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심과 반발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공재 게임에서 보았듯이 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이런 불신이 더 커져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서울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곳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림천 신대방 1교 부근인데요. 도림천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다라는 거. 그 주변에 뭐 주차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선순환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서 높은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이 착한 행동이나 기여를 했을 때 인정받는 분위기, 이런 규범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좋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의 경우에 G땡스, 구글의 앞에 G를 따서 땡스와 동료 보너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고마워하라. 그렇죠. 서로 고마운 친구한테는 사이트에서 이름 적고 너는 이런 거에서 너무 고맙고 친절하고 감사해. 이렇게 보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된 돈이 나가는 거예요. 회사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면 그렇죠. 회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글로벌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칭찬 릴레이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나 가게 가더라도 우리 직원 중에 친절한 사람들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이런 친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긍정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이런 거 좋죠. 또 젊은 사람들은요. 회사 고를 때 이 회사가 착한 기업인지 아닌지 그 기업 이미지도 중시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달 전에 HR 플랫폼 잡코리아가 20대 40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물어봤더니 MZ세대들은 단순히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 기업의 도덕성 이런 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자 중에 35%가 연봉이 높더라도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봉 많이 주고 그래 복지 좋아 이러면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는 MZ세대는 조직 내에 윤리성과 공정함이 없으면 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도 전이 될까 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기업들 보면 이미지 광고 많이 합니다. 좋은 기업처럼 착한 기업처럼. 근데 실상은 안 그런데 이미지만 좋아 보이려고 하는 경우 이게 또 역효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기업까지 약간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린이 비만 채취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햄버거가 사실 어린이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햄버거 팔면서 그런 거래? 이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K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킨 버겟 캠페인이라고 해서 자기네 치킨을 사면 유방암을 그 프로젝트 해주는 이런 단체에다가 도네이션 해주는 기부해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유방암과 치킨이 무슨 관계야? 그리고 튀기면은 유방암을 오히려 더 암을 더 유발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색깔이 안 맞는다 보고 오히려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네 정체성에 맞지 않는 공익적 캠페인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고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그 선한 의도가 퇴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착한 마음은 잃지 않고
손해는 봐서는 안 되겠고 개인이랑 기업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은 사실 자기 바운더리, 그러니까 자기 경계선을 잘 지켜가지고 이게 과연 이 착한 일을 남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 버텨낼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일종의 마음의 선을 그어놓으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 문화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공동체 리더나 사람들,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혜주님이 남에게 거절을 잘 못하고 끌려다니고 유유 오늘 정말 공감되는 게 많고 스스로 성찰해 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윤정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하게 사니까 이용만 당하더라고요. 저 정말 이용당한 경우가 많아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회사가 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죠. 지켜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